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6일 오후 4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하면서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 일체 통보도 하지 않고 의논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눈에는 국민의힘은 정당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부름꾼으로 보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음 주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그만두고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국민의힘이 뽑은 대통령 후보와 단일화를 할 것이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권한대행도 국민의힘을 정당으로 보지 않고 그냥 졸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을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윤석열, 한덕수 이렇게 행동하지는 못합니다.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정당입니다.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합니다. 정당이 주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공통점입니다. 대통령은 정당이 정한 정책 범위 안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국민의힘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스스로 후보자를 길러낼 힘이 없으니까 바깥에 있던 사람을 영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국민의힘은 그 순간부터 이 정당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의 사조직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이 잘못할 때 국민의힘은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비상계엄령 선포였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또 이 사람이 국민의힘을 아주 졸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뽑은 대통령 후보와 바로 경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이 행사가 지금 여러 토론이라든지 뭐 발표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그냥 2부 리그라는 겁니다. 거기서 뽑아내면은 나중에 내가 그 사람하고 한번 겨뤄보겠다 이런 심보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눈에도 국민의힘은 그냥 하자는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며칠 전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 국민의힘 싱크탱크죠. 원장이 KBS 1TV 21대 대선 첫 정강정책 연설자로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에 대한 반성문을 낭독을 했는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행태 역시 국민들께 머리를 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2명의 당대표를 강제로 끌어내렸고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를 눌러앉히기 위해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움직임을 추종했거나 말리지 못한 정치, 즉 권력에 줄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말씀드리기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당이 만만했기 때문에 대통령도 계엄 계획을 당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았더라면 당내 많은 이들이 용산으로 달려가 결사코 저지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파면당하고 사주로 돌아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이겼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당에 남겨진 것은 깊은 좌절과 국민의 외면뿐입니다. 이렇게 반성문을 발표를 하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번에 또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윤희숙 원장의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다 등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에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선언하기를 하면은 완전히 특혜를 줘가지고, 경선은 그 공정한 룰이 있는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이 뽑은 대통령 후보를 양보를 하고 무소속 후보로 나온 한덕수와 1대1로 단일화를 하겠다. 이거는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한쪽으로는 반만한다. 우리 당이 너무나 만만하게 보였다. 권력자에 휘둘렸다라고 반성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대통령보다 한급 낮은 권한대행을 특별 대우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뽑은 후보를 그냥 예비 후보 정도로, 마이너리그 선수 정도로 취급하는 이런 노예 근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혼이 날아간 존재가 하는 좀비형 단체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덕수와 단일화를 해가지고 한덕수 씨가 뽑히면은 결국 3자 대결이 되는데, 지금 가상 시나리오로서 가장 유력한 것은 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그리고 만약 한덕수로 단일화가 된다면은 국민의힘 한덕수, 이렇게 3자 대결이 되는데, 이 3자 대결에서 그렇게 굴욕적으로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어주면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이기는 여론조사가 지금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덕수로만 단일화되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긴다는 계산이 있으니까 좀 수치스럽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좀 더러운 선택이지만은 굴욕을 참고 남의 바지가랭이 밑으로 기어서 통과하는 그런 굴욕을 참더라도 단일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해해 줄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금의 통계에서 한덕수로 단일화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에게 아주 크게 수백만 표 차이로 지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한덕수 카드를 만지작거릴까요? 특히 국민의 힘을 잡고 있는 친윤 세력이 왜 이런 말도 아닌 짓을 할까요? 노예 근성적인 짓을 할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이번 선거는 진 선거다. 그런데 뭐 한동훈이나 홍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뽑히면은 두 사람 다 당에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번에 낙선을 하더라도 당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요걸 막기 위해서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당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덕수 카드를 꺼내가지고 한덕수 후보가 큰 차이로 지면은 그 한덕수 후보를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당권은 계속 가져가겠다. 그리하여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득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계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산 아니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근 여론조사가 분명히 한덕수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국민들이 한덕수 출마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주도권을 잡은 이른바 당권파는
그런 것 안 하는 곳 없이 오로지 당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덕수를 이용하고 국민을 속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런 통계가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가상 3자 대결에서 어떤 후보와 만나든 46 내지 47%의 지지율을 얻어 안정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인데, JT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타보이스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지난 23일, 24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기록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포함된 가상 3자 대결에서 46%에서 47%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죠.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때 그나마 격차가 가장 좁은 사람은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어마어마한 격차입니다.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후보 47%, 한덕수 대행 29%, 그 차이가 18%포인트입니다. 18%포인트입니다. 이준수 후보는 7%, 이렇게 나옵니다. 47대 29대 7%. 47%에서 29%를 빼면은 18%포인트가 한덕수와 이재명 사이의 격차인데, 이걸 표로 환산을 하면은 약 4,500만 표나 됩니다. 약 4,500만 표 차이로 한덕수 단일 후보가 지는 걸로 나온다는 겁니다. 지는 걸로. 그런데 한덕수 대신 다른 사람을 끼워 넣어도 결과는 거의 같습니다.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47%, 김문수 25%, 이준석 10%로 나타납니다. 이재명, 김문수 차이는 22%포인트입니다. 이건 거의 한 500만 표, 600만 표 차이나 됩니다. 압승한다는 거죠. 안철수 후보와의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46%, 안철수 18%, 이준석 8%, 한동훈 후보와의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46%, 한동훈 21%, 이준석 7%, 홍준표 후보와의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47%, 홍준표 28%, 이준석 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카드가 결코 필승 카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영별로 살펴보면은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 53%, 한덕수 19%, 이준석 11%입니다. 중도층이 선거를 좌우하는데 이재명 53, 한덕수 19%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응답자의 58%가 출마하면 안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58%. 그리고 무소속 출마 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대답은 21%밖에 안 됐습니다. 59%는 출마 반대, 21%는 단일화를 전제로 해가지고 출마 찬성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더럽게 질 것이냐, 아니면 당당하게 지는 것을 각오해가지고 지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것이냐. 인간이든 정당이든 뭐 군대든 이런 존재는 영혼이 망가지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 영혼의 핵심이 자존심입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이란 자존심과 의무감, 그리고 정권을 잡아보았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다면은 절대로 한덕수
에게 무릎 꿇고 당을 갖다 바치는 그런 치욕스러운 짓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존심이 망가진 국민의힘처럼 하는 이 조직은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어떤 짓도 합니다. 어떤 부끄러운 짓도 합니다. 사람이 팔다리가 다치면 정형외과 가면 됩니다. 마음이 다치면 정신과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망가져 버리면 구제불능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한덕수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영혼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